정치적 목적 보도, 윤석열 장모 측 반발.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장모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데요. 윤정 기자. 네.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가 이어지는데 이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반발 아니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이 아파트 시행 사업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이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. 윤 전 총장의 장모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런 정당한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. 이 아파트 시행 사업이 이뤄진 이 양평군 일대 임야 등 토지의 매입이 2006년과 2011년에 있었는데 이게 이 결혼을 하기 전의 일이다.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결혼을 2012년 3월에 했는데 이 전의 일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관여할 여지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리고 이 결혼 이후에는 김건희 씨가 회사 주식 20%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포기했고 또 2018년 10월쯤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송파구 역세권 아파트를 즉시 매각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. 윤정 기자. 김은미 기자.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보도,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측에서,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에서 반발하는 보도가 어떤 내용인 거예요? 네, 이제 오늘 이 조간에서 발표한 보도인 건데 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2006년에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. 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 명의로 경기도 양평에 임야 수천 평을 사들이고 또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이번엔 본인 명의로 농지를 또 사들입니다. 근데 이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농지를 수백 평을 샀다 때문에 농지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좀 더 수상한 게 이 최 씨가 이 샀던 땅이 국민 임대주택 사업 지역이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되면 이제 땅 가치가 좀 떨어진 거잖아요. 근데 땅을 추가로 삽니다. 네. 근데 추가로 산 다음에 이걸 다시 재신청을 해요. 사업 지역으로 해달라고. 그 재신청이 다시 승인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역에서 보면은 혹시 이거 LH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두 번째로 제기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과정에서 편법으로 증여한 정황도 있다라고 해서 총 3가지 정도로 크게 이 의혹을 볼 수 있는데 이 개발 사업으로 이 장모 최 씨는 순수익만 100억 원 정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순수익만 100억 원 정도로 취한 것으로 취재가 됐다. 네. 윤경호 의원님. 지금 조간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에서는 반박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나온 보도일까요? 아니면 정말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보도인가요? 아니 이게 정치적 목적의 보도다 앞에 선거를 앞둔 이것도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는 그 대목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유력 후보를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. 나는 어느 정치적인 입장에 섰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.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죠. 하지 않았죠. 다만 이 지금의 정부 여당에 좀 반대한다. 이런 정도인데 네. 그게 지금 선거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? 그래서 또 자세히 봤더니 이번 선거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질타하는 네.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를 물타기하기 위한 거다. 글쎄요. 언론의 보도라는 걸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보도를 했다. 특정한 매체. 그건 누가 봐도 그건 공감하기 어려운 건 반박인 걸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요.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, 물론 이 행위 자체는 결혼 이전에 벌어졌던 거더라고요. 네네. 기사를 자세히 보면 아까 우리 김윤미 기자가 3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농지법 위반 같은 거는 명백히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봐도 그럴 혐의들이 좀 있어 보여요. 의혹은 있어 보인다. 의혹은 있어 보입니다.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대해서 쏟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범법 행위와 비슷한 것들 또는 도덕적인 질타 이런 게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자꾸 고구마 줄기 캐듯이 뭔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이미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
사문서 위조 네. 그리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서 아마 그게 대출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였을 거예요. 네. 그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 쓰였던 것. 그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게 명백하게 범법 행위면 그거에 대해서 뭐 벌을 주는 거 그게 맞는 거지. 그 이전에 과거의 뭐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구마 줄기 캐듯이 다 캐내서 거기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이 특정인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수신제가 취급경차나 뭐 이거에 수신제가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뒷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라면 그거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. 자, 정리를 하자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것이든 이게 선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보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에게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 윤석열 전 총장이요. 지난주 금요일이죠. 사전투표 이후에 특별한 행보는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김원미 기자, 네.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? 네,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제 검찰 내부 막 이프로스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글을 올린 건데, 그러니까 최근 윤 전 총장의 정치 활동,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랑 좀 모순됐다라는 이런 지적글이 올라왔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이 댓글이 수십여 개가 달렸습니다. 근데 보면은 일부는 이 박지청장 말대로 윤 전 총장은 검찰 중립을 실천하다가 뭐 내쫓기든 나갔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되는 거 아니냐,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런 의견이 있고요. 또 일부는 윤 전 총장은 이제 자연인인 만큼 검사 게시판에서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고요. 또 혹자는 이 게시글이 본래 의도랑 다르게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찬반 투표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는 거군요. 네. 이 정치 활동 관련해서요. 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전이 시작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. 이 때문일까요? 지금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총리의 사임설이 흘러나왔습니다. 윤종 기자. 네. 정 총리가 언제 사임한다는 거예요? 네, 정세균 총리 조만간 이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동을 방문하는데요. 이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정세균 총리는 중동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 주에 이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 총리직을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. 여기에 후임 총리로는 이 비호남계 인사인 김부겸 전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. 김 전 장관 그래서인지 어제 2달여 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. 그래요? 이 글 내용을 보면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라면서 박영선, 김영춘,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제 중동 순방을 마치고 오면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김부겸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, 뭔가 맞습니다. 앞뒤가 좀 맞아지는 것 같네요. 또 한 명 지금 여권의 또 유력한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질문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받았거든요. 좀 거리 두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뭐라고 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. 별로 드러내는 것이 많지는 않으니까요.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. 그리고 국민의 차분한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. 마주치실 일이 지금은 뭐 없으시죠? 없었죠. 검찰총장 임명되신 다음 날 총리실에 인사 온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혹시라도 마주치면은 정치 이제 뭐 한참 하신 분으로서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? 네, 제가 그럴 처지는 아니고 뭐 그 정도면 다 알아서 하겠지요. 뭐 제가 가르칠 처지가 아니다. 네. 네,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직은 별로 드러내는 게 많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거고
국민의 차분한 검증을 거쳐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다만 이 위원장이 최근에 대권 출마의 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쉽지 않다고 했다.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과 마주치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겠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네.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르칠 처지가 아니다. 뭐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죠라고 이렇게 짧은 답변을 했습니다. 소 의원님, 지금 이제 내일 이제 보궐선거 치러지면 앞으로 모든 시선이 이제 대권 쪽으로 옮겨가겠죠. 그렇다면 보면 그 중심에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을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윤정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알아서 하겠죠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잘 알아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가요?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구 남 걱정할 처지냐? 이런 얘기인가요? 어떤 얘기인가요? 후자 쪽이 아무래도 가깝겠죠. 후자요. 일단은 뭐 이낙연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선언한 상태도 아니니까 네. 그런 상대에게 내가 뭘 조언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또 윤 전 총장이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, 세 번째 부분이 이번 이제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대선 레이스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주저앉느냐에 사실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. 네. 만약에 내일 이 선거 결과가 여권에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이낙연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 레이스를 힘있게 펼쳐가기가 어려울 겁니다.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일단 참모들부터 아마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파가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여권 내에서 이 전당대회라든지 이 대선 후보를 현재 당원당규대로라면은 9월 9일까지 선출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그 일정에도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돌출할 수 있는 거고, 이낙연 위원장 입장에서는 즐거울 일이 없는 겁니다. 내일 선거 결과가 여권에 안 좋을 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조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처지가 아닌 거죠. 지금 빨리 이 하나라도 더 지지자들을 끌어내서 내일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내심 이낙연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그럴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한 뭐 맥락이 여러 가지 맥락 중에 그 부분이 가장 이 위원장으로서는 좀 가슴에 남아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. 내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. 나도 지금 급하다. 그렇습니다. 자,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이제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. 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보궐선거에 집중된 여론 이제 슬슬 차기 대권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.